비즈니스는 전쟁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업은 가장 전면에서 고객을 만나며 기업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수주 전쟁이라는 표현은 익숙하실 겁니다. 전쟁과 같은 비즈니스, 그 한복판에서 수주 전쟁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수주를 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갑니다. 국내 면세점 업체가 성장하는 것에는 해외 면세점 사업에서 수주한 것이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약 10년 전 전 세계 업계 순위 7위권 수준의 한 국내 면세점 업체는 대규모 해외 사업 수주를 기반으로 전 세계 업계 순위 3위까지 상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관련 산업도 성장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주를 하지 못하면 기업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대형 사업에서 수주하는 것은 기업의 사활을 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 수조 원대의 무기 개발 사업이 있었는데요. 두 개의 기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 기업의 전략 컨설턴트로 참여했던 저에게 기업 담당자분은 결의에 찬 말투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수주하지 못하는 기업은 향후 일감이 없어서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업 하나는 몇천억 원이지만 향후 연계된 사업까지 생각하면 몇십조 단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활을 건 수주전이 벌어졌고 저희가 컨설팅한 기업은 후발주자의 약점을 극복하고 수주했습니다. 그 기업은 지금까지도 해당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주하지 못했던 기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M&A 형태로 다른 기업에 흡수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세계, 수주의 세계는 이렇듯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일거리를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수주한다는 것, 또는 수주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수주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수많은 비즈니스 현장과 수주 전쟁을 겪어보고 관찰한 결과 기업의 규모 또는 기술력의 객관적인 수치로 수주와 실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리하다고 이기고 불리하다고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전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B2B 영업의 특성과 전략의 중요성, 제안 전략의 포지셔닝 향상, 그리고 사업개발 관점에서의 전략 구현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학습을 통해 전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포지셔닝의 개념과 적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으며 사업개발과 제안 전략의 연계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고객은 개인 회원이었는데요. 개인에게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고객을 상담하고 기본적인 기준과 요건에서 몇 가지 혜택을 추가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처의 한 기업에서 100명의 직원을 위한 연간 회원권 계약을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판매해야 할까요? 일단 오케이를 외칠까요?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과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업기회가 있다는 말을 전해준 담당자 외에도 해당 부서의 관리자급 인원을 만나서 확인해 봐야 할 것이고, 우리 헬스장 외에 근처의 다른 헬스장에도 동일한 기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은 기회인 것은 맞지만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지고 약간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기회를 수주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꽤나 복잡합니다. 하지만 제안 전략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수주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고객의 특성, 즉 영업의 대상에 따라서 B2C와 B2B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라고 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B2B 중에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분야도 있어서 B2G,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로 부르기도 합니다. B2C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합니다. 오프라인 소매점에서 헬스장 멤버십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음악 서비스나 명상 앱의 온라인 구독과 같은 형태의 것들도 있습니다. 보통 개인 구매자에게 직접 어필하며 매출 주기가 짧은 편입니다. B2B는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규모가 크고 개발 또는 맞춤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객의 다양한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영업보다는 팀 단위의 영업 또는 전사적인 역량을 활용하는 영업 형태가 필요합니다. 이런 형태의 대형 사업은 장기간의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객 또는 발주처에서 공식적인 제안 요청서를 발행하고 사업을 수주받기 원하는 기업은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은 제안서 평가 및 경쟁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평가받아 수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B2B 영업을 수주 영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전략을 수주 전략 또는 제안 전략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선택받기 위한 제안을 해야 합니다. 고객과의 개인적인 친밀도 또는 관계에 따른 영향력보다는 어떤 제안을 하는지가 수주에 더욱 영향력이 높습니다.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과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제안을 하는 것은 수주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우리는 전략이라는 단어를 너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때때로 구분하는 것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사업 전략, 영업 전략, 조직 운영 전략 등 비즈니스와 관련된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진학 전략, 취업 전략, 내 집 마련 전략까지 전략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신가요? 전략이라는 표현은 전쟁을 승리하는 방법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먼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형태로 구현합니다. 먼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계획이라는 정의를 생각해 볼까요? 사업 수주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제안 전략은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방법과 계획이라고 재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과 계획이라는 것도 조금 더 구체화해 보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의 구현 방식을 사업 기회 발구부터 수주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주요한 영업활동 단계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체화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해서 어떤 시장을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가? 어떤 고객에게 집중할 것인가? 특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업 기회 중에서 어떤 기회에 집중할 것인가? 고객의 어떤 이슈에 집중할 것인가?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안할 것인가? 제안서 또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인가 등입니다. 이렇게 수주를 위한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형태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안 전략을 개발하고 정리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 우리의 강점을 강화할 것이다. 또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 우리의 약점을 보완할 것이다.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략의 내용과 그 전략이 수주라는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기여하는지 함께 정리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전문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자사제품 인지도 1위 평가표를 발표 자료에 반영하여 우리의 만족도 분야 강점을 강화시킬 것이다 와 같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해킹 대회 1등 기록을 가진 전문가를 채용하고 사업 PM으로 참여시켜 우리의 보안 역량 한계라는 약점을 보완할 것이다. 와 같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여 약점을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전략은 항상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는 많이 나오는데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또한 열심히 실행은 하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략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서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방향은 이해했는데 어떻게 실행할지 모호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좋은 전략을 세우셨다면 꼭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행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주라는 결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헬스장 사장님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대규모 거래를 수주하기 위해서 고객의 관리자급에게 미팅을 요청하여 구체적인 이슈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퇴근 시간의 이동거리를 고려할 때 우리 헬스장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강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다른 헬스장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 고객을 위한 점심시간용 그룹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고객의 이슈를 파악하고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형태로 제안 전략을 개발하고 구체화하여 실행한다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는 수주 성공 경험을 더 많이, 더 자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고객의 생각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여러분 회사 그리고 여러분의 제안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수주를 위한 제안 전략은 고객의 생각, 즉 인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수주를 위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방향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목적에 맞는 제안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안 전략은 STP 전략에서 시작하여 포지셔닝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STP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라는 뜻으로 시장 전략 또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적용하는 전략 개발 방식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시장 또는 고객군을 정하는 활동이고 타겟팅은 세분화된 고객군 중에서 가장 구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포지셔닝은 동일한 타겟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 경쟁사들 중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주를 위한 과정은 이 포지셔닝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포지셔닝이란 일반적으로 고객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업의 상표나 이름 혹은 이미지 등을 각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은 구매 결정을 할 때 브랜드 등에 연상되는 이미지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B2B 환경에서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단계별로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단순한 이미지로 수주할 수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고객에게 포지셔닝 해야 합니다. 고객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이 포지셔닝을 실체화해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대략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른다, 알고 있다, 괜찮은 것 같다, 너무 좋다. 포지셔닝에도 동일한 개념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unknown position, known position, improved position, favored position입니다. 각 포지션의 상태에서 고객은 판매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unknown position에서는 고객은 판매자를 누구세요? 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면 known position이 됩니다.
아, 그런 회사도 있구나, 그런 솔루션도 있구나 정도의 인식입니다. 그 회사가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특정한 사업 기회의 성격이나 이슈에 따라서 임프루브드 포지션이 됩니다. 그 회사 괜찮은 것 같다, 또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번 구매해 봐야겠다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포지셔닝이 높아지면 페이버드 포지셔닝이 됩니다. 무조건 거기하고 해야겠다, 거기 아니면 안 되겠다 정도의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고객은 언제 구매하게 될까요? 알고 있는 수준에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임프루브드 포지션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이것도 최소한 임프루브드 포지션 정도가 되어야 큰 프로젝트에서 제안 요청서를 받거나 유의미한 경쟁 구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피 터지는 경쟁을 해서 수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결국 페이버드 포지션입니다. 즉 고객이 무조건 거기하고 해야겠다, 거기 아니면 안 되겠다 정도의 생각까지 하도록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고객에게 자사를 알리는 수준, 즉 노운 포지션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이나 솔루션이 좋으니까 고객이 알아서 구매할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마케팅을 잘하면, 즉 고객에게 우리를 잘 알리면 그 후에 구매는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마케팅을 하고 고객에게 우리를 잘 알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은 그것으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필요한 것들과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그것을 구매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구매합니다. 구매 과정에서도 다수의 구매 가능한 대상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가장 적합한 대상을 확인했을 때에 구매합니다. 포지셔닝을 높여간다는 것이 고객의 이러한 구매 단계와 활동을 이해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제시함으로써 고객이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제안 전략은 이렇게 포지셔닝 개념을 이해하고 현재 어떤 포지션에 있으며 다음 단계 포지션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수주라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단계별로 생각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객의 인식에 기반하여 각 단계별로 어떤 활동이 필요할지 생각해 볼까요? 먼저 언노운 포지션에서 노운 포지션으로 높이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 활동이나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서 고객이 자사를 인식하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고객도 구매에 대한 요구가 명확하지 않거나 판매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업 기회가 있는지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지만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잠재 고객이 우리를 알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과 고객, 경쟁사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박람회에 전시하거나 관련 분야의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발표자로 참여하는 등의 활동도 시장과 고객에게 알리는 활동입니다. 최근에는 검색 광고 등의 온라인 마케팅이나 SNS 마케팅 등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고객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일을 보내서 자사를 소개할 미팅 자리를 만드는 등의 활동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노운 포지션에서 임프루브드 포지션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고객의 이슈를 파악하여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특정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결 방법을 직접 문의하거나 공식적인 제안을 요청하는 것에 대응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욱 좋은 것은 고객의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거나 현재 해결 방법이 없다면 해당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도 고객에게 개선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프루브드 포지션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페이버드 포지션까지 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객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객의 이슈를 이해하고 구매를 위한 요구사항과 기준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면서 고객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고객 이슈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과 솔루션, 즉 해결책을 제시할 때 경쟁 관계에 있는 솔루션보다 차별화된 요소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사가 신규로 확보한 사업 또는 신규로 구축한 설비, 개발된 기술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고객과 접촉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등 기업 내부적인 활동까지 연계되어야 고객이 자사를 선호하는 상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좋아하시나요?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던 수많은 참가자들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내가 선호하는 몇 명의 참가자가 생기게 되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참가자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실력으로 같은 사람을 계속 응원하고 지지할지 또는 새로운 사람으로 응원하는 대상을 바꿀지도 고민하게 되죠. 각 미션이나 단계에서 가장 적합한 역량을 보여주는 참가자가 살아남게 되고 결국은 우승하는 것을 보면서 포지셔닝 향상을 위해서는 고객이 생각하는 이슈에 가장 적합한 제안을 해야 한다는 원리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객의 생각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어떻게 포지셔닝 되어 있으신가요? 놓은 포지션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임프루브드 포지션, 페이버드 포지션으로 향상시켜 가보시기 바랍니다. 수주 영업을 부르는 표현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수주 세일즈냐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수주 영업은 영어로 캡처링 또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고 부릅니다. 먼저 캡처링은 캡처, 즉 잡는다, 포획한다는 뜻입니다. 사냥감을 잡듯이 사업 기회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캡처링이라고 합니다. 또 수주 영업을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고도 부릅니다. 그야말로 사업을 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영업은 영업 담당자 개인이나 영업 조직의 역량 발휘가 중요하지만 사업 개발은 기획, 연구 개발, 생산 등의 전사적인 조직이 함께 해야 합니다. 영업과 사업 개발을 기계적으로 구분하고 단절하여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영역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실제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업과 사업 개발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영업이 기성목처럼 표준화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이라면 사업 개발은 고객에 따른 맞춤 솔루션인 맞춤복을 파는 것으로 판매 대상이 개인이나 일부 집단을 넘어선 조직 대 조직의 거래이므로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업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과에도 큰 차이를 낳게 됩니다. 사업을 확대하고 영업 기회에서 수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을 개발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확대할 것인가, 어떤 형태의 영업 기회를 발견하고 수주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석을 위한 도구인 사업 개발 매트릭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트릭스라고 하는 건 보통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사분면으로 나누는 방식을 말합니다. 함수에 대해서 배울 때 X축, Y축에 대해서 1사분면부터 4사분면으로 나눴던 거 기억하시나요? 사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시장 또는 고객군이라는 X축과 상품, 즉 제품이나 서비스라는 Y축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과 확장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고객축에서 기존 시장과 신규 시장이라는 분야로 구분할 수 있겠고, 상품에 대해서도 기존 상품과 신규 상품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4개의 분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시장과 기존 제품,
신규 시장과 기존 제품, 기존 시장과 신규 제품, 신규 시장과 신규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을 생산하는 기업을 생각해 볼까요? 기존에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물용 전선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면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자동차 업체 또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전선을 판매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또한 제품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고급화 제품이나 산업특화형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선과 함께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솔루션 변화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의 확대 방향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제한 전략의 접근법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각 영역별로 어떤 방식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시장 대상으로 기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존 고객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사업하던 시장 또는 기존의 거래 실적을 가지고 있던 고객과 유사한 특성의 고객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이해력과 전문성이 높을 것이고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도 높을 것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객과 제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 경쟁사 대비 우위를 선점하고 경쟁 상황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장에 기존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제품에 대한 전문성은 있지만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목표 시장 및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제품의 가치를 고객에게 인식시키는 전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장과 관련된 사업 기회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과 함께 해당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면서 거둔 수주 성공 사례 및 수행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하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영업활동을 지속 또는 확대할지, 필요할 경우 중단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존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흔히 기존 고객 대상으로 추가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업셀링이나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는 크로스셀링 개념과도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고객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맞춤화나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내부적인 기술 분야의 협력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제품을 신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과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과 제품 개발 능력을 기반으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판매한 실적이 거의 없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신규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많은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성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트업이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의 성공률이 10%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의 반증일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과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판단과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이미 형성된 시장이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업 기회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성공하는 것은 경쟁을 피할 수 있지만 리스크와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 어떤 사업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수주를 목표로 하는 사업 기회나 영업 기회가 어떤 영역에 있는지 확인하여 전략적인 접근 방법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구체적인 제안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요즘 MBTI 검사 많이 하시죠? 이러한 방식의 성격 유형 검사는 자신의 성향과 성격을 이해하고 또한 타인의 성향과 성격을 이해해서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 더 나은지 실생활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업의 형태 또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로 헌터형과 파머형입니다. 신규 시장으로 확대하고 고객을 발굴하는 것에 집중하는 스타일이 헌터형, 즉 사냥꾼형이고, 기존 시장에서 고객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여 매출을 높이는 스타일을 파머형, 즉 농부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확대되는지에 따라서 헌터형의 영업이 효과가 있을지, 파머형의 영업이 효과가 있을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영업 기회에 대해서 고객의 인식은 어떤 수준인지 판단하여 이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